건설 품질 명장 교육, 타일 공사 품질 관리. 본 영상의 제작 목적은 타일 공사 입문 및 초급 기능인들의 타일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품질 관리 포인트 및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능인의 숙련도와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품질 관리 기준이나 작업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벽 타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실벽에서 볼 수 있는 하자 유형으로는 균열, 파손, 들뜸, 탈락, 줄눈 불량, 평활도 불량, 자재 불량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시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일 공사의 주요 공법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타일 공사 공법으로는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 계량 떠붙임 공법, 에폭시 떠붙임 공법, 압착 공법, 계량 압착 공법, 타일 브라켓 공법 등이 있습니다. 타일 공사는 공간이나 부위별로 적용되는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각 공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욕실 벽 타일을 시공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은 타일 뒷면에 시멘트 몰탈을 얹어 바탕면에 누르듯이 1매씩 붙이는 공법으로 주로 욕실벽을 시공할 때 적용됩니다. 시멘트 몰탈의 두께는 15에서 25mm로 하고 몰탈 채움은 타일 뒷면에 최소 80% 이상은 채워지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장점은 바탕면에 요철이 있어도 누르듯 붙이면서 평탄하게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접착 강도의 편차가 적고 마감 정밀도가 좋으며 하부에서 상부로 쌓아 올리며 시공하는 것에 적합한 공법입니다. 그러나 타일공에 상당한 숙련도와 경험이 필요한 공법이며 시공 능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타일 뒷면에 몰탈을 충분히 시공하지 않아 공극이 많이 생기게 되면 하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럼 욕실벽 타일 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욕실벽 타일을 시공할 때 주로 이용되는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실벽 타일 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시공되어야 합니다. 먼저 도면 확인 및 선공종 확인 등의 준비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실 띄우기를 통한 기준점 잡기, 타일 재단, 시멘트 몰탈을 이용한 벽 타일 붙이기, 줄눈 및 마무리, 타일 뒤채움 측정의 순서로 시공이 되는데요. 각 절차에 따라 하자를 줄이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욕실벽 타일 공사를 하기 전 준비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입고 자재 분량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입고된 타일의 규격 치수가 일치하는지, 타일에 흠집 및 파손이 있는 것은 없는지, 이색 타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타일이 바가지 형태로 휜 경우 등의 휨 상태를 점검하고 타일 재단 규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하여 불량 자재의 경우 사용을 금지합니다. 만약 바가지 형태로 휜 상태의 타일을 붙이게 된다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중간 부분이 돌출되어 단차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 재단 규격이 기준과 다르면 줄눈 간격이 일정하게 시공되지 않아 줄눈 간격 불량 하자가 나타나고 오염된 타일을 사용하여 시공하면 타일 교체, 재시공 등 입주민의 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반드시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고 자재의 불량 선별이 완료된 후 도면과 마감 치수 확보 여부 확인을 실시합니다. 타일을 붙이기 전 도면을 숙지하여 바탕면 마감 치수와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줄자를 이용해 바탕면 마감 치수를 측정하여 도면과 일치하여 마감 치수가 적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공을 하면 되지만 마감 치수가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 타일 본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사 관리자와 협의 후 타일을 시공해야 합니다. 마감 치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 관리자와 협의하에 바탕면을 할석 또는 재시공하여 마감 치수가 확보되면 타일을 시공해야 하고, 마감 치수가 과다인 경우에는 협의하에 미장을 하거나 바탕면 정리가 완료된 다음 타일 시공을 해야 합니다. 타일의 적정 시공 두께는 타일을 포함해 30mm 정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마감 치수를 고려하여 원래 마감 치수보다 60m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타일의 마감 치수가 1600mm라면 몰탈 두께를 생각해서 1660mm를 확보하면 됩니다. 마감 치수의 60mm를 더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틀, 갓틀 주위의 타일 몰탈 두께도 타일 포함 최소 30m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틀, 갓틀 주변 바탕면의 마감 두께가 30mm 이하로 시공되어 있으면 타일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확인하고 할석 또는 재시공하여 두께를 확보한 후에 타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마감 치수 확보 여부 확인 외에도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문틀의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타일 재단 시 나누어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직 수평이 심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공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타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 타일 시공 전 바탕면 방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나서 타일 시공을 해야 합니다. 설비 수전 부위의 바탕면에 방수층이 돌출되어 있거나 미시공되어 있을 경우 타일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수층이 돌출되어 있으면 타일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할석 후 방수층을 재시공한 뒤에 타일 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타일 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기준점을 잡기 위해 각 코너 부위마다 실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실 띄우기를 할 때에는 타일 두께를 감안하여 벽과 실 사이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실을 내립니다. 실을 내린 후 하부 못을 박기 전에 실에 못을 매달아 실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각 코너 부위에 실을 내린 후 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이 확인되면 방수층 파괴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 하부에서 300mm 이상을 띄워서 가이드 역할을 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못에 실의 위치를 사인펜 등으로 마킹한 후 하부 못을 마킹한 위치에 맞추어 박습니다. 각 코너 부위 실 띄우기가 완료되면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기준점을 확인한 후 하부부터 타일을 붙여 올려야 합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하부 기준점을 잡고 사전에 타일 사이즈를 표시해둔 자나무를 활용하여 실의 스타트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스타트 포인트를 체크한 다음에는 각 코너 부위 실에 표시된 지점에 맞춰 수평실을 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확인하여 타일 첫 장의 크기를 수평실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점 잡기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타일을 재단해야 합니다. 만약 타일 첫 장이 온장이 아니라 재단 타일일 경우에는 수평실에 표시된 첫 지점을 타일에 맞춰서 타일에도 재단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재단해야 할 타일을 타일 절단기에 올려놓은 다음 표시된 재단 위치를 절단기에 정확하게 일치시킵니다. 재단 위치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뒤에는 같은 크기의 타일을 여러 장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타일 절단기를 고정시키고 타일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타일 매수만큼 절단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타일 절단이 완료되면 벽타일 붙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타일 몰탈 채움은 뒷면에 몰탈이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최소 80% 이상 채워야 하므로 300에 600mm 타일 기준으로 몰탈을 최소 6개소 이상 떠올려 줘야 합니다. 만약 떠붙인 몰탈이 부족하게 시공이 될 경우 타일 탈락이나 파손, 동파,
백화 등의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타를 다 채운 뒤에는 벽 타일을 붙이는데요. 바탕면에 따라 몰탈의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타일을 벽에 밀어붙이며 두께를 조절하고 몰탈이 골고루 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손으로 밀어붙여 어느 정도 두께가 조절되고 나면 타일 모서리와 실이 일치하도록 망치로 두드려 더욱 미세하게 두께 조절을 실시합니다. 기준에 맞게 6개소 이상 뒤채운 몰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일을 붙이는 과정에서 몰탈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고 공극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몰탈 채움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시공합니다. 타일 붙이기가 완료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양생한 후에 줄눈 시공을 하여 욕실 벽 타일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타일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검사봉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뒤채움 정도를 확인하고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및 뒤채움 정도가 80% 미만일 경우 주변 타일을 다시 검사하여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자 예방을 위한 공간과 부위별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욕실 벽에는 크게 균열, 파손, 들뜸, 탈락, 줄눈 불량, 평활도 불량, 자재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데요. 각 하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현상을 알아보고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 부위별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욕실 벽 타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균열 파손에 대한 하자 현상입니다. 균열 파손은 타일면 균열, 인코너 부위 수직 균열, 문틀 주변 사선 균열, 이질재 접합부 균열, 벽면 유명금, 옆면 파손, 모서리 흠집 파손 등의 하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자 현상을 사진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타일면 균열이 발생한 사진이고 가운데 사진은 인코너 부위 수직 균열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문틀 주변에 사선 균열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타일 표면 유약층 실금과 관련된 사진이며 다음은 모서리가 흠집 파손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질재 접합부 균열과 옆면 파손 사진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균열 파손이 주로 발생하는 하자 현상 중 하나인 이질재 접합부 균열에 대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만약 조적과 골조가 만나는 이질재 부위를 타일 나누기도에 반영하지 않으면 타일 시공 완료 경과 후 바탕면의 수축과 팽창, 거동으로 인한 압력이 발생하여 타일에 균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욕실 내 이질재 접합부 설계를 지향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 시 이질재 부위면을 확인하여 타일 나누기도를 작성할 때 이질재 부위를 줄눈 라인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이질재 접합부의 줄눈 부위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응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킹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타일 나누기도에 이질재 부위를 명시하여 잘못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타일 옆면 파손에 대한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타일 옆면 파손은 줄눈 부위 타일의 모서리 부분이 박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형태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옆면 파손의 다양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타일을 붙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줄눈 시공을 하여 타일과 줄눈이 일체화를 이룰수록 벽체의 수축에 따라 옆면 파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타일 시공 후 20일 이상, 겨울철에는 30일 이상 경과 후에 줄눈 시공을 하여 하자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벽체가 수축하면서 발생되는 응력을 타일이 직접 받으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벽체 모서리에 실리콘 등으로 신축 조정 줄눈을 설치합니다. 셋째, 줄눈재로 많이 사용되는 백색 시멘트는 줄눈 전용 시멘트에 비해 강도가 높고 수축률이 작아 벽체 수축 시 타일 파손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률이 우수한 줄눈 전용 시멘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합니다. 넷째, 옆면 파손은 동절기에 시공한 경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타일 시공은 되도록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온을 하고 시공합니다. 다섯째,
벽체 모서리의 타일 붙임 형태를 바람개비 형상으로 시공하면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체 모서리는 적어도 2개소 이상 열린 상태가 되도록 타일을 시공하여 하자를 예방합니다. 다음은 타일이 탈락하거나 부착면에서 들떠 있는 하자입니다. 들뜸 여부는 두드림 시 들리는 소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타일 들뜸 탈락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벽타일 들뜸 탈락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과 그 원인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타일 나누기도의 이질재 부위를 반영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질재 부위는 반드시 타일 나누기도에 반영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타일 몰탈 떠붙임 시 타일 뒷면 몰탈을 80% 이상 채우지 않으면 들뜸 탈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80%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 셋째, 타일 시공 시 코너 부위를 3에서 5mm 정도 이격 시공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너 부위는 타일이 3에서 5mm 이격되도록 시공합니다. 넷째, 떠붙임 몰탈의 배합 비율이 부적합하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몰탈 배합 비율을 준수하여 시공합니다. 다섯째, 타일 몰탈 떠붙임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몰탈을 충분하게 뜨고 망치로 두드려 시공합니다. 여섯째, 타일 몰탈의 오픈타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들뜸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번 비빈 몰탈은 2시간 이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의 시공 기준만 지켜도 들뜸 및 탈락 하자는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자 유형 중 줄눈 불량은 줄눈 균열 탈락, 줄눈 간격 상위, 체온 부족, 줄눈 오염 등의 하자 현상으로 발생됩니다. 이 중에서 줄눈 균열 및 탈락은 바탕면 거동 및 압력에 의해서 혹은 이질 부위 코킹 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일 양생 기간을 준수하며 이질 부위 줄눈 시공은 코킹으로 마감하여 시공합니다. 줄눈 오염 및 변색은 타일 양생 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이 되는데요. 벽타일 시공 완료 후 최소 20일 양생 후 줄눈 시공을 해야 줄눈의 오염 및 변색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활도 불량은 욕실 벽타일에서 타일 간 단차이 현상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만약 몰탈 두께를 부족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하면 단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능인 숙련도의 부족으로 생기는 하자입니다. 따라서 타일 시공 시에는 몰탈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시공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벽 타일 하자 유형으로 자재 불량이 있습니다. 이는 오염, 얼룩, 변색, 이색, 스크래치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 유형입니다. 이 중에서 오염, 얼룩, 변색은 타일 시공 완료 후 기능인이 타일면 청소를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타일 시공 완료 후에는 타일면 청소를 철저하게 하여 오염, 얼룩, 변색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벽타일 이색이 발견되었다면 타일을 입고할 때 자재 선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일 시공을 하기 전 타일 자재가 입고되었을 때 자재 검수를 철저하게 하여 이색 타일이 없는지 선별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타일 공사의 대표적 품질 관리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